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해서 들뜬 마음으로 신입생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YTN이 현장에서 피신한 대학생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대학생의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그거 눈 때문에. 다른 게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눈 때문에 무게 못 이겨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거라고요. 무너지는 거 보고 다들 뒤로 출구 쪽으로 가려고 했고, 거기서 못 빠져나간 사람들 거기 깔렸고, 네. 그나마 이제 그 가해 쪽으로 창문 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있고요. 예. 저도 이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나와가지고 제가 바로 119 신고하라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제가 비상대훈련 해가지고 배웠던 그대로 사람들 통제하고 차량 치우고 부상자 따로 빼내고, 중앙 스테이지가 건물 중앙이 아예 무너져가지고 기둥 4개만 남고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고 이렇게 막 뭔가 그 쇠가 이렇게 조용히 구부러지듯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예. 지금 피해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둥 4개만 남고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건물 자체가 2층이지만 단층 구조로 돼 있고 가건물 형식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 많이 있지는 않은 형태의 그렇습니다. 건물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육관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예. 상당히 큰 체육관인데 예. 그 중앙에 기둥이 없었습니다. 지지대는 없었고 이렇게 H빔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천장이 덮여 있는 그 스티로폼이 덮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서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정구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유리 섬유, 거기서 습설이 결합했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대학이죠. 부산 외국어대학교도 사고 대책 본부를 마련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하고 또 유족들 또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 대해서도 그 꾸몄고요. 지금 피해자 그 사망자 특히 사망자 9명을 보면 그 상당수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을 해서 다음 달부터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무대 앞쪽에 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피해 학생 부모님, 그 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네.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산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요. 문득 딸 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봤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부산 외국어대학이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이 돼가지고 덜덜 떨려가지고요. 그냥 그래도 사망자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놀래도 그냥 막 덜덜 떨리고 저 어떻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동생이 이제 병원을 이제 뉴스 보고 병원 나오니까 병원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딸이 하나님 은혜로 잘 안전하게 조금 다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 내려가는 길인데요. 피해자 부모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는 속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중상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현장에 아직도 매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매몰자가 5명 정도 남아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해 상황을 미리 앞서가서 키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건 9명이지만은 중상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매몰자들이 있는데 지금 매몰자들의 보통 그 무너져 내린 철제 빔에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저체온증과 또 사투를 벌여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상황이 가급적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구조 작업이 지연돼서 피해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날씨도 그렇고요. 접근하기도 참 어려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서 구조대의 도착 시간도 늦었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예. 이 대도시처럼 많은 인력과 고급 장비들, 전문 장비들을 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 그렇구나. 상황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10명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지금 확인된 사망자는 9명 중에 8명으로 파악되고 있죠. 네, 여성 사망자는 고혜륜, 강혜승, 박주현, 김진솔, 박소희, 이성은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명은 남성 사망자로 알려져 있는데 양승호 그리고 최종운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는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 마우나 리조트 어떤 곳인지가 궁금한데요. 그 경주에서 좀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예. 그 산 기슭에 있고 고급 럭셔리 그 리조트를 표방을 했는데 이 사고를 겪어보니까 그 여러 부대 시설의 예. 안전 장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부산 쪽이랑 그 경남 쪽 그쪽 인근에 있는 예. 대학생들이 많이 네. 그 행사 자체 예. 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그 리조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오롱그룹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 이후에 코오롱그룹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고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도 오늘이죠. 오늘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미 유정복 장관은 현지로 떠났다고 하고요. 몇 시간 뒤에는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사고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이고 안타깝지만은 추가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우리가 큰 대형 참사 말 그대로 예, 예. 참사 아니겠습니까? 예. 참사를 겪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후진국형 인재다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뭐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예. 후진국형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시설 미비 이런 네. 것들 규정 위반 이런 예. 것들이 이번 참사를 초래했다. 예. 이런 지적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고 현장을 보면 유리섬유가 보이고 이 유리섬유가 말한 대로 그 눈과 습기를 더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몇 시간째 완벽하게 매몰자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구조 작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초기 대응이 늦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운 하중의 철제 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예. 그런 전문 장비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대도시처럼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총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기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많지 않은 인력 소방관들 구조대원들이 그 사투를 벌이면서 예. 필사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은 아주 몸을 구부리고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조심스럽게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있지 가능성이 있는 2차 붕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붕괴가 된다면은 혹시나 있을 매몰자 이 부분에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현장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찍힌 그곳은 이제는 입구 쪽입니다. 출입구 예, 쪽이기 예. 때문에 이쪽은 붕괴가 덜 됐는데 예. 무대 앞쪽 이쪽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앞에 있던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2차 붕괴도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이고 또 눈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많지 않은 인력들이 필사의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안타깝지만은 더 많은 인력과 더 좋은 장비들이 더 일찍 투입이 됐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코오롱그룹도 자체 사고 수습 본부를 대책본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이 오늘 새벽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우나 오션개발은 지난 1973년 설립된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회원제 골프장과 콘도 그리고 코오롱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사명은 코오롱 엔터프라이즈였지만 2006년에 마우나 오션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오롱이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과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지분을 각각 26%와 24%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룹 차원에서 인명구조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고 원인 그리고 사고 현장 모습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고 개요를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고가 난 시간이 어젯밤 9시 15분인데 일부에서는 이 시간보다는 좀 더 일찍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정확한 시간은 뭐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은 엇갈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8시인지 9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나중에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사고가 나고 신고가 됐는데 그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언제쯤 도착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은 일단 9시 15분쯤으로 추정을 하고요. 정확한 시간을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10초 안에 이 건물이 한꺼번에 붕괴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실했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울산 동강병원의 부상자 7명이 이송이 됐고요. 부산 외대에서는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그 오늘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당시 학생들은 그 마우나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단과 대학별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는 아시아대학 소속 신입생 340명과 재학생 등 모두 560명이 현장에 있었고 그 8시 15분쯤에 지붕에 일부 균열이 일어난 것을 발견한 학생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충섭 앵커께서 계속 물어보신 것처럼 8시냐 9시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학교 측에서 파악한 거는 8시 15분에 일부 균열을 발견을 해서 학생들이 대피를 했다. 그런데 그 소방서 측에 들어온 붕괴 신고는 9시 15분.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8시 15분에 붕괴 조짐을 파악하고 일부 학생들은 빠져나간 걸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균열을 발견한 몇몇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빠져나갔는데 그 8시 반까지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8시 반 안에 빠져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지 일부 학생만 나가고 무대 앞쪽에 있던 학생들은 그런 균열 사실을 모르고 행사를 지켜보다가 변을 당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이제는 1시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